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체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게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는 속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옆에 보시면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는 나중에 대놓고 배우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가속도라는 단어예요. 가속도. 중등 과정에서는 가속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가속도예요. 말 그대로 이름을 분해해 볼게요. 속도. 속도하고 속력은 아직 구분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러분들 뭐 가속도, 가속력 상관없는데 속도가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물리에서 더한다는 표현은 뺀다는 표현하고 동일시역이거든요. 가속도는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그러니까 속도가 늘어나거나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속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속운동은요,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걸 등속운동이라고 하면, 간단하네? 가속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크기가 변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가속도 운동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가속도란 표현 대신에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자유낙하 운동으로 빗대어서 배워요. 여러분 낙하는 낙하인데 자유낙하다. 무슨 뜻일까요? 낙하, 떨어지는 거죠. 뭔가를 떨어뜨리는 거를 우리는 낙하 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유낙하란 무슨 뜻이냐? 오로지 중력 이라는 힘만 받고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공기의 저항도 없는 상태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뭐만 받는 거?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유낙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는 앞뒤 없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써있냐? 속력 변화해갖고 지구의 표면에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얼마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냐면 9.8m/s씩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왜? 이게 좀 웃긴 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어려워할까봐 일단 저런 현상이 있어요 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설명을 해버려요. 즉 무슨 뜻이에요? 1초에 속도가 9.8m/s씩 속도가 증가한대요. 그럼 이거 무슨 운동이죠? 이거 가속도 운동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한 번에 가속도 운동을 훅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봐 조금 순화시켜서 자유낙하라는 예시부터 좀 들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력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알아만 두세요. 속력 변화가 9.8을 속력 변화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그랬죠? 이거를 중력 상수라고 부른대요. 참고로 중학교 때 빼고 중력 가속도 상수인데 이런 표현 자체는요 사실은 뭐 나중에 쓰긴 쓸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해요.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 물체를 놓으면은요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대요. 우리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더하기 빼기에 취약하거든요. 잘 좀 더해주세요. 자, 자유낙하를 하면은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잡고 있으니까 딱 놓자마자 0초일 때 속도는 얼마죠? 0이에요. 0. 내가 순간 0. 1초? 1초가 됐을 때 여기 1초인 지점, 물체 여기 지나간다. 1초. 속력이 얼마 증가한다 그랬죠?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그랬죠? 얘는 아래쪽으로 얼마? 9.8m/s로 가고 있을 거예요. 맞죠? 간단해요. 그러면은 1초일 때 여기가 9.8m/s. 단위는 m/s예요. 자, 그 다음 2초. 2초 지났어요. 여기 2초인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에 속력이 얼마가 증가돼야 되죠? 9.8m/s가 증가돼야 되죠. 자,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0. 얼마야? 빨리 9.8 곱하기 2. 19.6? 역시 똑똑하시네요. 좋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19.6이에요. 맞죠?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2초일 때는요, 외곽식 9.6이겠죠. 맞죠? 그럼 3초일 때는요, 여기서부터 계산하지 맙시다. 머리 아프니까. 3초일 때는요, 여기가 얼마 찍힐까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9.8 곱하기 3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1초에 9.8씩 증가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x하고 y인데 잠깐만. 그럼 우리 가속도라는 개념을 잠깐 써볼게요. 가속도는 역시 분모 분자로 나눌 거예요. 자, 얘는 1초에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9.8m/s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기울기 지금 뭐죠? 얘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인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y축은 속력 변화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속도라 그럴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를 가속도로 나타내니까.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아무데나 2점 잡으세요. 뭐 할까요? 여기 요거 하는 게 편하겠죠? 1초 동안에 얼마? 9.8m/s씩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답을 나타내면 얼마 돼요? 9.8이죠. 단위 볼게요. 이거 세크분의 미터인데 요거 세크분의 미터에다가 곱하기 다시 세크분의 1을 한 게 되거든요. 단위가. 그럼 얘는 쓰면 어떻게 되죠? 9.8 미터 세크 제곱이죠. 단위가 이렇게 되죠. 요거 읍섭해죠.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여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쓰면 요게 가속도의 단위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고요. 가속도 운동 중에서 가속도의 크기, 기울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유식하게 앞에다가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무슨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별거 없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 되는데 그래프 이름 붙일 때는요. 어떻게 붙이느냐? Y축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X축 나중에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거꾸로 써놨다. 시간 속력 그래프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읽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 써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표현할 때마다 좀 다른 건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우리 X축, Y축 이렇게 순서대로 쓰죠. 그래서 순서대로 X축하고 Y축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동일한 그래프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되는데 이건 좀 스페셜한 건데 힘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배울 텐데요. 우리 질량이 다른 2개의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이거는 우리 고등과정하고는 관계없어요. 고등과정에서는 금방 나오는 얘기인데 질량이 1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유낙하는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할 뿐이라고. 그래서 얘도 1초가 지나면은 1초일 때 여기 9.8m/s로 지나가는 거, 얘도 1초일 때 얘도 9.8m/s로 떨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2개가. 그래서 자유낙하에서는 공기에 저항이 없는 게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에서는 질량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내가 이 친구랑 같이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자유낙하면은 우리는 질량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친구하고 나하고 몸무게 다르겠죠. 분명히 질량 달라요. 그래도 둘이 떨어져도 지면에 동시에 떨어진다 라는 게 그래서 발생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질량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보면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같은 시간 동안 다중성강 장치를 찍어보면 첫 번째,
등속 운동이 아니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점점점 증가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량이 관계없으니까 깃털하고 쇠구슬은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해요. 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괜찮죠? 다만 오른쪽은요,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죠.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는 자유낙하라고 보기 좀 힘들죠. 공기의 저항이 있으니까. 그때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 이 친구는 한 달 용돈이 좀 세요. 100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한 달 용돈이 100만 원이고요. 미안해요. 이 친구는요,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에요. 극과 극이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불이웃 돕기 하자고 돈 내래요. 자, 5,000원만 내.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별로 타격감이 없죠. 근데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 이 친구한테 5,000원을 불이웃 돕기 하라고 내라 그러면은 내가 불이웃인 데가 돼버리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요. 쇠구슬은 질량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데 깃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가볍다 보니까는 공기의 저항이 무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 떨어뜨리게 되면 쇠구슬은 큰 차이가 없는데 깃털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자유낙하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는 자유낙하에서는 질량이 달라도 가속도가 1초에 9.8m/s라는 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하고 다른 건요. 중등과정은 살짝 그렇대더라가 맞고요. 고등과정에서는 왜 그렇대? 라는 질문을 좀 더 많이 던지니까. 자, 그럼 우리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거. 103페이지에 가시면 8번 문제 보여요. 103페이지에. 8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첫날이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생각 없어요. 졸려. 그치? 어떻게 하면 안 졸릴까요? 어떻게 내가 좀 더 잘생겨지면 좀 안 졸릴까? 어떻게 하면 안 졸릴까? 잠이 깨는 방법. 첫 번째, 남학생들은 게임 얘기하면 될까요?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해요? 게임 안 해요? 게임 안 해요? 게임해요? 안 해요? 아직 안 하나? 게임? 롤 안 해요? 롤? 롤 하는 거 아닌가? 뭐 배틀그라운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거 뭐죠? 그 네모난 애들 뛰어다니는 거? 무슨 크래프트?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몰라. 게임을 안 좋아해갖고 내가. 아니면은 또 뭐 할까? 여학생들은 별로 게임 잘 안 하더라. 여학생들은 그 인스타그램 봐야 되나? 그거 중독성 있더라. 그거 말고 유튜브 쇼츠인가? 야, 뭐 마약이 돼? 우리 딸이 보길래 나도 한번 봤는데, 야, 씨. 그만 봐야지. 한번 넘길 때마다, 이거 뭐야? 하고 하나씩 나와. 역시 알고리즘은 끝내줘요. 그쵸? 내가 그거 보다가 느꼈어. 니들이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유튜브를 보나 했는데, 나도 못 자겠더라, 야. 그거 보다가는. 밤에는 핸드폰 안 보려고 노력해요. 어제 핸드폰 안 보고 오랜만에 푹 잤네. 자, 그럼 8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 근데 거기 보시면요.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써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 이걸 조금 유식하게 뭐라 그러면 돼요? 자유낙하라고 하시면 되겠죠. 바다 지면으로 떨어질 때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세로축에 들어갈 말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등과정이라서 그런데 중등과정에서는 중력가속도를 항상 9.8m/s 제곱이에요 라고 세팅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단소조항으로 줘요. 중력가속도를 얼마로 해라 이렇게 단소조항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2초일 땐 얼마 들어가면 되죠? 쭉 따라 들어가면 1초일 때 9.8, 2초일 때 19.6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게 기울기 값이 9.8m/s 제곱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셔도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등과정 얘기는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집에 가시면은요, 뭐 나중에라도 거기 111페이지까지 보이세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펴보세요. 111페이지 거기 페이지 옆에다가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오늘이 5월 13일이지.
5월 13일이라고 쓰고요. 가로 열고요. 이렇게 써주세요. 뭐라고? 숙제라고요. 뭔가 기대했죠? 아, 별거 아니에요. 숙제라고요. 거기까지. 안 어려워. 금방 해.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이까짓 거 뭐 중등과정 쉽네. 나 이만하면 할만 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중등과정 끝나면은 고등 물리 파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다 그랬죠? 우리 수업 시간에 요 세 파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 물리 파트 가세요. 그러면 거기 처음에 넘어가서 다시 12페이지라고 나오는 물체 운동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실래요? 자, 물체 운동. 거기고. 거기 맞아요. 아니다. 여기 말고 좀 더 나가봐요. 쭉쭉. 그렇지. 여기. 물리 파트. 다 찾으셨네요. 자, 거기 넘어가 보시면요. 12페이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중등과정이나 고등과정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심지어는요. 그림도 똑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그냥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숙제 아니에요. 저랑 그냥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고등과정에서 14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14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너무 어려울까? 괜찮을까? 어려워서 쉬운 거 해야 되나? 잠깐만요. 더 쉬운 거 해야 될까?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자, 14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우리 거리하고 변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안 배웠죠. 거리하고 변위하고 따로 안 배웠는데요. 우리 거리하고 변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위치의 변화,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는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리라는 단어하고 변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어렵게 하지 맙시다. 쉽게 배울게요. 자, 거리라는 단어는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 거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처음 위치 0m에서 앞으로 뭐 10m까지 갔어요. 그리고 뒤로 3m 뒤로 왔어요. 그러면 처음 여기서부터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A에서 B까지라면서 왜 C라고 했어? B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라 그러면은 A에서 B까지예요. 그러면 몇 미터? 10m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백해서 3m 더 간 거죠. 그럼 이동 거리는 몇 미터니? 그러면은 13m예요. 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이게 거리예요. 변위는 뭐냐면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따져주시면 돼요. 원래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뭐 벡터 변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집어치울게요. 아직 모르니까. 그럼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어딨죠? 여기. 나중 위치 어딨죠? 여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그럼 총 몇 미터 이동한 거죠? 7m죠. 그럼 변이는 몇 미터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변이는 7m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변이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얘는 방향도 나타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위치에 대해서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7m예요 라고 써주시는 게 정석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1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번 문제 있어요. 1번. 여러분들 지금 고등과정이에요. 지금부터는 자 1번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 중등과정이랑 똑같아. 지까짓 게 뭐 어려워봤자 집은. 배고프죠? 점심때 다 됐어. 저는 오늘 하루 좀 굶어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두 번째, 밥을 안 먹으면 속이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 배가 고프니까 안 졸려요. 네 번째, 근데 철량이에요. 단점은. 생각해봐. 이 나이 먹고 수업하는데 배는 고파. 아씨,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현타 와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졸려서 좋긴 한데. 자, 1번.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상호가 P점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100m 이동한 후 서쪽으로 50m 이동해서 Q점에 도달했대요.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거리는 몇 미터죠? 150m예요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위의 크기죠.
여러분들 변위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이에요? 라고 하셔야 되는데 변위의 크기 그러면 얼만큼이에요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처음 위치 P에서 나중 위치 Q까지만 가면 되니까 엄밀하게는 오른쪽으로 50m인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50m예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울 거 없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니까 쉽죠? 자, 그러면 우리 14페이지에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6번. 얘는 틀릴 확률이 높아요. 틀려도 돼요. 뭐라고 안 할게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해보세요. 안 해본 거 갖고 하지 마시고 일단 직접 무조건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뭐라는 거야? 정도만 해주세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물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에서 내용이 막 복잡해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어려운 이유는요. 문제가 글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틀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버릇이 된 게 문제를 안 읽어요.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그거 해서 머릿속에서 내가 예전에 풀어봤던 어떤 문제 그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숫자만 바꿔서 어떻게 계산해야지 자꾸 그렇게 회로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면 중등과정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중등은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보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많은 문제를 풀어봐요. 경험을 많이 해보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그 풀어봤던 문제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와요. 이게 중등과정이에요. 근데 고등과정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래서 나보고 뭐 하라는 거지? 라는 결론까지 꼭 떨어지셔야 돼요.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6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얘는 그림이 나와 있죠. 밑에. 근데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직선상에서. 자, 오른쪽으로. 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12m/s로 달리던 자동차래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빠르기를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놈의 에어컨은 키면 춥죠. 끄면 덥고. 아, 이게 참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핫팩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핫팩을 까. 그래서 핫팩을 손에 딱 들고 외투를 입어. 그런 다음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거죠. 그럼 시원하고 좋잖아요. 뭔 돈질이냐고요? 하지만 좋은 걸 어떡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한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전기장판 딱 틀고요. 누워보세요. 봐봐요. 등은 따끈따끈하죠. 여기에다가 얇은 이불 하나만 딱 덮어봐. 그러면은 코는 바람이 살살 부니까 코는 시원하죠. 그럼 살을 까칠까칠해요. 이 상태에서 잠들어봐. 잠이 진짜 잘 와요. 그쵸? 물론 엄마한테 걸리면 한 대 맞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시원한 거, 등은 따뜻한 걸 어떡해. 그쵸? 나쁘지 않아요. 제가 주로 여름에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아, 참, 그리고 저 보시면은 항상 긴팔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실내에만 있었고 추워가지고 항상 긴팔이거든요. 제가 반팔 입고 오는 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오늘 진짜 더운 날이구나. 하시면 그날이 반팔 입고 오는 날일 거예요. 그리고 반바지는 입은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해할까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끔 오해하는데, 저 아저씨는 셔츠가 저게 하나일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는 아니에요. 심각하게 흰색 셔츠가 많아서 문제지. 저는 옷을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 걸 즐겨요.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청바지도 입었죠? 20살, 20대 초반 이후로 청바지를 요즘에 처음 입어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었는데, 제 옷장을 열면 흰색 셔츠만 죽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오해하는데요. 저 이거 매일 갈아입는 거 맞아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달렸대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가 3초 후에 여기 이쯤 갔다고 칠게요. 3초 후 3초 후에 얼마가 됐대요? 3m/s가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자, 3초 동안에 자동차의 평균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막 공식에다 때려 넣고 값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구하시면 단점이 생겨요. 지금은 풀리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복잡해지면 못 풀거든요. 그래프 그리세요. 아, X축 뭐 할까요? 시간. 왜? 시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Y축 뭐 할까요? 속력하죠. 왜? 속력 나왔으니까. 내가 뭐 홍길동인이 나온 것 같고 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여길 0초라고 해볼까요? 3초 후라 그랬으니까 여기 3초.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전혀 없죠. 다음 0초일 때 얼마? 0초일 때 12. 이쯤 잡을까요? 12m/s 단위는 m/s예요. 여기 초 단위. 그 다음 여기다 점 하나 찍어요. 내가 아는 정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3초 후 이쯤 잡을까요? 3초 후 속력이 얼마래요? 3m/s래요. 여기다 점 하나만 찍으세요. 자, 그랬을 때 평균 가속도 구하래요.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인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죠? 기울기를 의미하죠. 냅다 직선 하나 거보세요. 직선 잘 걷죠?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그럼 니네 한번 직선 거봐라. 삐뚤삐뚤해지지? 그게 마음이 안 착해서 그래. 알았죠? 안 맞다? 좌표가? 맞는 걸로 해주세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속력은 얼마 감소한 거죠? 12에서 3이 됐으니까 얼마예요? 9. 마이너스 9 감소한 거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단위는 가속도니까 m/s 제곱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그냥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답을 뭐라 그랬죠? 평균 가속도의 크기? 그럼 얼마예요? 가속도의 크기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에요 해주시면 되고,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나중에 벡터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오늘 벡터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방향 잡는 거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가속도는 3m/s 제곱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만하네요. 그쵸? 자, 그럼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 위로. 자, 5번 문제 풀 건데요. 이번에는요, 5번 문제에서요, 5번에 1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5-1. 그거 하나만. 맛배기로. 오늘 고등과정은 그냥 맛배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은 똑같다. 다만 중등과정에 대비해서 고등과정이 조금 그럴듯해 보이긴 하다. 그 정도? 그래도 집가집게 거기서 거기다. 대학과정 가면요, 또 거기서 거기다. 집가집게. 별거 바뀔 거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5-1번. 오, 벌써 다 했어요? 피곤하죠? 여러분 많이 졸리죠? 내가 밤에 핸드폰 하지 말고 일찍 자. 근데 재미는 있더라, 밤에 하는 게. 이불 속에서 핸드폰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는 한 대씩 몇 대 맞은 적 있죠? 떨어뜨려서. 뭐 떨어뜨려가지고. 저는 그래도 옆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직선 도로에서 20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아 10초 후에 속도가 50m/s가 되었대요. 그럼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죠.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은 시간, 단위는 초 단위, Y축은 속력, 속도, 단위는 m/s. 얘는 처음 봤을 때가 얼마? 처음 봤을 때가 20m/s. 20. 여기. 그 다음에 몇 초 후래요? 몇 초 후? 10초 후. 야, 계산하기 편하게 10초로 줬네요. 얼마가 됐대요? 50m/s가 됐대요. 여기. 그래서 기울기 쭉 잡아주시면은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X 얼마 변하는 동안에 10초 변하는 동안에. Y는 20에서 30이 됐으니까, 20에서 50이 됐으니까 30. 그럼 얼마? 3m/s 제곱이에요.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고등과정이 집까짓기 어려워봤자예요.
자, 넘어가죠. 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요. 2. 속력만 변하는 운동 해갖고 3.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운동의 식과 그래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프, 식이 그렇게 나와요. 공식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저 공식을요. 뭐 마치 중등 조금 이제 미리 고등과정 걸 미리 배우는 데서는 이 공식을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근데 결론, 우리는 안 외울게요. 외우지 맙시다. 이거 외우면요, 어차피 내일이면 까먹을 거잖아. 뭐 까먹을 거 뭐하러 해요, 그쵸? 안 외울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래프 2개 배웠죠? 둘 다 X축은 시간이었고, Y축이 위치인 그래프랑 Y축이 속력인 그래프 2개만 했죠. 그렇게 앞으로 그 2개의 그래프만 그릴 거예요. 다른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프 2개만 무조건 그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은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래프 2개만 그리면요.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어차피 커버가 돼요. 그래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그럼 고등과정 가서 외우나요? 아니요. 고등과정 가서도 안 외워요. 그럼 수능 볼 때는 외우나요? 아니요. 수능 볼 때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럼 수능 볼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알면 뭐 나쁠 건 없는데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수능에서 고득점, 즉 만점을 맞으려면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왜? 그래프 2개만 그리면 다 풀릴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그래프만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 점, 첫 번째, 까먹을 게 없어요. 왜? 외운 게 없으니까. 공식을 쓰면 좋은 점, 1. 있어 보인다. 그래요. 공식으로 쓰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쵸? 뭔가 막 쓰니까. 2. 뭔 말인지 모른다. 젠장.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망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자면.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잖아요. 이거 공식 외우잖아요. 그럼 내년쯤에 가서 내후년쯤 고2 때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거 알지? 라고 그러면 까먹었는데요.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뭘 맨날 까먹는지. 그쵸? 외운 게 없으니까 우리는 까먹을 것도 없어요. 정상이에요.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밑에 보면 그래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그래프만 그릴 겁니다. X축, Y축 그래프를.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책에 문제에 빈 공간에다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공간이 너무 좁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이 가정 형편이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시면요. 연습장 하나씩만 들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쵸? 연습장. 혹시 자기네 집이 연습장 하나 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이를 드릴게요. 종이를 드릴 텐데 이왕이면 연습장 하나씩만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쁘잖아. 거기다 이렇게 이쁘게 그려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좀 챙겨 오시고, 그래프랜다. 연습장 좀 하나씩만 챙겨 오시고요. 뭐 색연필이나 이런 것까지 들고 오실 필요 없고요. 연필만 들고 오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뭐 말로 하면 재미없어요. 18페이지 가보세요. 18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쉬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1번 보여요? 1번? 이거 중학교 때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1번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중3이면 와 학교에서 제일 고학년이다. 어제 우리 딸 체육대회였는데 체육대회 구경 갔거든요. 이야 3학년들 아주 3학년이라고 의시되고 다니더라. 이야 니들이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멋있다. 중3. 난 중3 때 뭐 했지? 저는 중학교 때, 중2 때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중2 때 우리나라가 역대급으로 2번째로 더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이 많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18페이지 1번 하나만 해볼까요? 요즘에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뭐 코미디 프로를 안 봐갖고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 뭐 재밌는 게 뭐 있지? 요즘 재밌는 거 뭐 없어요? 드라마도 재밌는 거 없고. 드라마 요즘 뭐 재밌는 거 있어요? 낭만 닥터? 그거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뭐 재밌는 거 없나? 나쁜 엄마. 너 도대체 드라마만 보고 다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제가 텔레비 틀어놓고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틀어놔도 다른 짓을 하다 다시 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하나 꽂혔어요. 텐트 밖은 유럽인가? 아, 그거 좋더라. 뭔지 모르죠? 그게 얼마나 좋냐면요. 사람들이 뻔해요. 아침에 텐트 걷어요. 차 타요. 가요. 저녁 때 도착해요. 텐트 쳐요. 자요. 아침에 텐트 걷어요. 차 타고 어디 가요. 저녁 때 텐트 쳐요. 그리고 자요. 뻔하잖아. 그러니까 텔레비를 틀어놓고 무슨 짓을 하다가 다시 봐도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됐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안 보다가 보면은 되게 궁금하잖아, 중간이. 얘는 그만 봐야지 하고 꺼도 그게 없어. 왜? 다음 편이 궁금하지가 않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한 편이 다 끝나야 봐요. 성격이 급해갖고 다음 주를 못 기다려요. 그냥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1편부터 끝편까지 무조건 스킵해서 한 번에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승질나서 못 보겠어요. 자, 그러면요. 1번. 가에서 물체가 0에서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얘는 X축이 시간이고 가에서 Y축이 속력이죠. 그럼 넓이를 구하면 그게 이동거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기울기나 면적 둘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아무거나 때려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이 의미가 없으니까 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인 게 뭐가 어때서? 근데 속력은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거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속력을 넘겨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게 거리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넓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단위 좀 보세요. 단위 보시면은요. 속력은 세크분의 미터예요. 그런데 여기다 시간을 곱하면 세크를 곱하게 되죠. 그러면 시간 약분돼서 남는 거는 단위가 미터가 남아요. 이렇게 해서 거리를 이렇게 되면 거리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위를 꼭 보세요. 그러면은 5초 동안이니까는 5, 7에 35, 35m 갔어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0에서 5초 동안에 속력은 얼마예요? 라고 하는데 얘는 X축이 뭐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니까 뭐만 구하면 되죠?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5초 동안의 속력은 5분의 10이니까 2m/s예요 하시면 되죠.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고등과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럼 그 밑에 있는 18번 한번 해볼까? 18페이지에 3번 문제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칠게요. 잠깐만요. 거기 3번 문제. 아니. 얘네 뭐 하죠? 얘네 뭐 해? 남아서? 네. 네. 준비했어.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에어컨을 틀어줄게. 틀어놔야지. 이제 곧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는 잠이 깨야지. 그래야 쉬는 시간이지. 선물. 응? 뭘 또 그런 거 갖고, 여기는, 숙제 많이 안 준다 그랬는데 저 아저씨가 왜 주냐고요? 여기는 그렇게 내용이 안 어려우고 중학교 시대 어차피 내신이잖아, 이거는 앞에 거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금방금방 풀어. 긴장하지 마. 이건 어려운 거 아니요. 여러분들 연습 좀 하시라고. 그래서 주는 것 뿐이에요. 고등과정에서 숙제 많이 안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줄게. 자, 3번 문제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못 풀어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연습할 건 뭐라고요?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반티, 현란하대, 이것저것 많대. 어저께 재밌는 거 구경 많이. 환자복, 별로더라, 그거 생각보다. 그 다음에 무슨 축구 유니폼도 있었고. 그건 뭐야? 빨간색 바지에 흰색, 무당도 아니고, 무녀도 아니고, 무슨 복?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여 복장 입고 다니는 애들은 뭐야 도대체? 메이드복? 그런 것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 그래, 그렇다 진짜 남자애들도 치마 입고 다니고 있더라. 꼴 보기 싫어. 뭔가 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 뭐지? 문신 팔토시? 그거 좀 별론 것 같더라. 멀리서 보니까. 처음에 뭔가 했다. 그거 말고는
요즘 좋더라. 체육대회 할 때 학교에서 아이스크림도 주더라. 오, 좋던데요? 처음 봤어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처음 속도가 10m/s인 자동차가, 자, 처음 속도가 10m/s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자, 근데 거기 가속도가 나오죠. 시간, 자, 근데 가속도가 4m/s 제곱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자동차의 속도가 30m/s가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죠. 지금 복합적으로 물어봤어요. 자,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자, 내가 처음 봤을 때 10m/s래요. 단위는 m/s예요. 초단이고요. 자, 처음 봤을 때 여기. 그런데 몇 초 동안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초 만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초 만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 속도가 30m/s가 됐대요. 시간 대충 요쯤 잡을까? 시간 t가 걸렸다고 해볼게요. 몇 초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까지. 그런데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직선을 그어볼게요. 요 기울기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기울기 값이 4m/s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t분의 몇 초 만에? 몰라요. t초분의 10에서 30이 됐으니까 속력은 얼마? 20m/s 변한 거죠. 그럼 얼마예요? 얘는 몇 초? 5초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4, 5, 20이니까 아, 그럼 얘는 5초구나.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저게 아니죠. 중학교 때는 바로 구하는 게 바로 보이는데 이 5초 구하라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얼마나 이동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요 넓이 구하는 게 답이에요. 요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답이에요. 얼마나 이동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즉, 그러면은 그래프 넓이 구할 줄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10 더하기 30 곱하기 t 5초 곱하기 2분의 1 이거 하면 되지 뭐. 이거 얼마죠? 40인가요? 40이고 그 다음에 20인가요? 5 곱하면 얼마요? 100인가요? 단위는 미터 단위겠죠? 그래서 몇 미터? 100m예요 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은 뭐죠? 이제부터는 전에는 대놓고 물어봤다면은 이제는 뭔가 자꾸 걸쳐 들어가게 자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가 않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를 두세 번씩 읽어보시고 얘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자꾸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중등과정에서 등속도하고 등가속도 정도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등과정에서 1과 에너지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선 본격적으로 고등과정에 있는 물리를 나갈 거예요. 그때 중간중간에 수능 문제도 같이 곁들일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그런데 결론은요. 첫 번째, 중등과정이든 고등과정이든 공식을 외우지는 마세요. 외울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푸는 거죠, 결론은. 근데 문제 좀 잘 읽고 문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이해하세요. 이 연습이 중등과정에선 안 돼 있어요. 왜? 중등과정은 문제가 그냥 대놓고 뭘 구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고등과정부터는 뭘 구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뭘 구하려는데 중간이 없어요. 그럼 중간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 돼요. 걸쳐서 그래서 얘가 나오는구나. 중간을 이렇게 가야지 하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은 차이가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굳이 외우실 거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요. 불필요하게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중등과정을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고등과정이 목적이죠. 근데 중등과정에서 자꾸 허우적대면 안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아까 우리 중등 O2 111페이지까지가 푸는 게 숙제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를 하나 드렸어요. 이게 지금 방금 속도 가속도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문항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 답을 같이 넣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저는 어지간하면 답을 같이 넣어주긴 하거든요. 그때 냅다 베끼지 좀 말고 알았지? 뭘 자꾸 베끼지 마요. 직접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만 조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과정 올라가서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
를 무조건 서술형으로 풀 생각이니까는 노트에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 내 이름을 알고 있고 연락처는 다음 주에 공유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을 게 있나? 질문. 뭐 어떻게 하면 저처럼 잘생길 수 있냐 뭐 그런 거? 미안해. 그냥 해봤어. 자, 따로 질문 없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그냥 저한테 하시거나 아니면 클린 선생님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